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4.13 총선을 닷새 앞두고 사전투표 첫날이었죠. 그리고 금요일인데요. 오늘 사전투표 현장을 저희 뉴스 정면 승부에서 다녀왔습니다. 사전투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있고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혜민 리포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이번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데요. 이날 개인 사정으로 인해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3,511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사전투표라고 검색하시면 지역마다 설치된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동작구인데요. 오늘은 상암동에 있는 상암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역이 어디세요? 동작구요. 동작구 이쪽이. 상암동은 이쪽으로 가세요. 한 번 저 앞쪽으로 가시면 이쪽으로 오세요. 손 도장 찍어주세요. 손 도장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투표용지 받아서 하세요. 기표하셔가지고 이 봉투에다 같이 넣으시면 돼요. 네. 공감하시면 돼요. 네. 여기 있는데? 사전투표소는 지역 구민과 타지역 구민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바로 관내와 관외를 뜻하는데요. 저는 타지역 구민으로 사전투표소 오른쪽에 줄을 섰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면 바로 스캐너가 신분증을 스캔하고 지문 인식을 한 후에 봉투와 함께 투표 용지를 교부받습니다. 투표를 할 때는 다른 선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투표를 했고요.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고 양면 테이프를 떼어낸 후 선거함에 넣으면 됩니다. 상암동 주민센터 사전투표 현장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사전투표에 참여한 시민들 만나봤습니다. 저 오늘 이번에 처음 투표인데 좀 처음에 긴장되고 떨리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구를 뽑아야 될지 생각하면서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새롭게 장비들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고 편리해지고 빠르게 할 수 있어 좋아요. 이곳 상암동 주민센터 사전투표 현장은 유권자들이 끊임없이 방문하면서 사전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투표를 하는 유권자부터 80대 이상의 고령의 유권자들까지 참여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이번 사전투표를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방에 있는데 그 당일날 선거를 못하니까 해야 하는 거니까 했는데요. 저 오늘 충청남도인데요. 오늘 그냥 서울이 직장이어서 요 근처에서 했어요. 네. 그냥 선거에 그래서 참여했다는 생각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뭐 격일제 근무라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서요. 또 새벽 일찍 나오기 힘드니까 그래서 좀 하게 됐습니다. 뭐 좀 처음 해보는 장치도 있고 그래서 낯설긴 했는데 뭐 좀 수월하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 13일 날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봄나들이 친구들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그날은 또 이제 아침 일찍부터 나가야 되니까 투표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까 참 투표율이 높아질 것 같아요. 저는 13일에 편하게 쉬고 싶어서 사전 투표하러 왔습니다. 편하고 좋아요. 시간을 여러 시간을 나눠서 쓸 수가 있으니까 내 편한 시간에 올 수가 있고 혼잡하지 않고. 제가 실거주지는 강북구인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은평구거든요. 그래서 회사 근처에 있는 마포구에서 투표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편한 게 민증만 내면 되고 뭐 사전에 신청할 것도 없어서 한 1분 만에 끝난 것 같아요. 일부러 시간 내서 왔어요. 왜냐면은 그날 항상 보면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밀리고 또 내가 할 일을 못하니까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시간이 넉넉하고 그래서 미리 와서 하고 보니까 밀리지도 않고 안내도 잘해주고 금방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될 것 같아요. 내가 찍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사전투표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투표 용지만 교부받는 유권자와 투표 용지 외에도 회송용 봉투도 함께 교부받는 유권자로 나뉘는데요. 우선 구시군 선관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권자가 자기 지역구 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 2장의 투표 용지만 교부받습니다. 예를 들어 종로구 유권자가 종로구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는 경우와 광진구 갑 유권자가 광진구 갑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투표 용지만 교부를 받습니다. 그런데 구시군 선관위 관할구역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 2장과 회송용 봉투를 교부받는데요. 기표한 후에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봉함하고 투표함에 투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로구 유권자가 강남구 사전투표소를 이용할 때 또는 광진구 갑 유권자가 광진구 을 사전투표소를 이용한다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받습니다. 저는 동작구 유권자로 마포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에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받았는데요. 사전투표소에서 안내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3분 이내에 투표를 빨리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면서 유권자들은 사전투표 개표 조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요.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해서 개표 조작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공정한 관리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사전에 공지를 좀 널리 일찍 해줬으면 좀 더 많은 분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기간도 짧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도 언뜻 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널리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참여했으면 합니다. 그냥 그날 아니어도 오늘 하니까 그날은 조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 참여해봤는데 지금처럼 잘 유지돼서 나중에도 계속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투표날이 있으시면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전투표나 투표일 때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좀 더 많이 하셔서 투표율이 높아져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분들이 정치인 되셔서 정치가 좀 더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전투표를 할 때는 본인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번 사전투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운영되니까요. 4월 13일 투표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소중한 한 표를 위해 사전투표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전투표 현장에서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네, 앞서 이혜미 리포터가 말씀드렸듯이 사전투표는 별도의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 동사무소 어디서든지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4월 13일 선거 당일에 다른 일정 때문에 투표가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내일 오후 6시까지 이틀째 진행이 되니까요. 사전투표에 꼭 좀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정당도 후보도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라도 외면만 해서는 결코 우리 정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현명하게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요 오늘 사전투표 하신 청취자분들 계시면 이 문자 서비스 샵 0945로 사연 보내주세요. 방송 후반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중앙선관위에서 마감한 사전투표율이 나왔군요. 아까 5시 현재 4.9%를 좀 넘겼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6시 최종 마감 사전투표율은 5.45%입니다. 참고하셔서 내일도 많은 참여 한번 독려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자 서비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국제 뉴스룸. 네, 이번에는 국제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 소식 알아봅니다. YTN 국제부 안소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사상 최대 조세 회피 의혹 폭로에 기반이 된 이 파나마 페이퍼스 파장이 계속 큰데요. 이 정재계를 넘어서 스포츠계와 연예계로까지 확산하면서 이제는 명단의 전체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이 폭로 전문 위키리크스는 누구나 볼 수 있게 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폭로를 주도한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는 전체 공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공개를 하려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는데 공익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데이터가 많아서 모든 이름을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필요하다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이런 자료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사법당국과 민간 언론은 별개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위키리크스는 모두가 전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파일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 케이블 게이트를 터뜨리면서 미국이 한국 등 200여 개의 제외 공간과 주고받은 외교 전문들을 게시한 자신들의 전례를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외에도 10명 가까운 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친인척들의 이름이 이번 파나마 페이퍼스에 등장했습니다. 또 부친의 이름이 자료에 올라오자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면서 발뺌하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뒤늦게 자신이 총리에 오르기 직전에 역외 펀드 주식을 처분했다고 실토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모습입니다. 네, 이 파장 앞으로 한동안 갈 것 같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테러범 아이폰의 잠금 해제를 둘러싸고 미국 연방수사국과 애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소식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최근에 연방수사국이 아이폰의 보안 장치를 풀었는데 이 신형 아이폰은 또 다르다면서요. 네,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아이폰 OS의 보안은 풀었지만 신형 아이폰의 보안은 풀 수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코미 국장의 발언은 운영체계의 취약점을 공략해서 잠금 장치를 풀었다는 것을 의미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IT 업계는 FBI가 하드웨어를 분해한 뒤에 소리를 복사해서 암호 조합을 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FBI는 또 스마트폰의 잠금 장치를 아예 제한하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 소속 상원 정보위원장에게 잠금 해제 방법을 설명했고요. 공화당 정보위원장에게도 곧 보고할 예정입니다. 아이폰 5C의 보안이 뚫리면서 애플 등 IT 업계가 보안 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이달부터 2달 동안 한시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데 그 이유가 재밌네요. 네, 이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주 4일 근무제입니다. 네. 엘니뇨 등으로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나온 비상대책인데요. 가뭄으로 전력 공급의 60%를 의존하는 수력 발전에 필요한 수위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60일짜리 에너지 절약 계획을 발표하면서 또 쇼핑몰과 호텔은 하루 9시간 동안 전력을 자체 조달해야 하고 중공업 기업들은 전력 소비를 20%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번 주 4일제가 심각한 경기 침체와 또 세 자릿수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은 무모한 계획이라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세 자릿수 물가 상승률과 만성적인 생활 필수품 부족에 시달리자 국가 경제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참 나라가 힘들다 보니까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주 4일을 하는 건데 이게 그냥 소식 표면만 듣고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야, 이게 뭐죠? 마지막으로 흥미있는 기사가 들어와 있군요. 요즘 어디를 가도 이 중국인 관광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중국인들이 일본에서 꼭 사야 하는 목록 2가지가 있다고요? 네, 바로 일본 진주와 무쇠 주전자입니다. 네. 이 두 제품의 인기가 오르면서 공급이 딸려서 시세가 상승하고 있을 지경이라는데요. 일본 대형 백화점 다카시마야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면세로 판매한 진주 제품이 직전 1년간에 비해 2배로 늘었다고 발표했고요. 네. 또 진주 판매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미케모토의 외국인 상대 작년 매출도 전년에 1.5배로 불어났습니다. 또 일본 보석 대기업 타사키는 지난달 미에현에 26년 만에 새로운 진주 양식장을 만들 정도입니다. 이런 중국인의 진주 사랑은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인 펑리위안의 여사가 진주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또 다른 인기 품목은 이와테현에서 생산하는 무쇠 주전자인데요. 한 개에 3만 원에서 비싸게는 10만 원, 우리 돈으로 31만 원에서 100만 원이 훌쩍 넘는데도 주문이 밀려서 1년 이상 기다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차를 즐겨 마시는 중국인들에게 무쇠 주전자가 중국 차를 끓일 때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큰 인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글와글 댓글 톡톡. 네, 이번에는 SNS상에서 벌어지는 핫 이슈들을 살펴보는 순서인데요. 와글와글 댓글 톡톡. 오늘은 비주얼 다이브의 박정은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도심 한복판 주택가에서 이 미라 상태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이제 충격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빠뜨렸는데요. 그런데 이 어머니 시신을 방치한 아들에게 내려진 처벌이 고작 과태료 5만 원이라고요? 네. 얼마 전 발생했던 사건이었죠. 서울 도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80대 여성이 미라 상태로 발견됐었는데요. 당시 이 여성의 아들은 어머니의 시신을 6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로 경찰이 깊은 고민에 빠진 건데요. 경찰은 사건의 정황상 아들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도중에 이제 뚜렷한 범죄 혐의가 파악되지 않은 것이죠. 네. 경찰은 수상한 점이 많지만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처벌 근거를 찾지 못한다면 이 아들은 과태료 5만 원을 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규정을 아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경찰은 아직 자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좀 상당히 결과가 황당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누리꾼들의 반응 어떤가요? 네. 이 아들은 사업차 지방을 오가다 생긴 교통사고를 처리하느라 바빠서 통상적인 장례식을 미루었을 뿐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하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고요. 또 경악스러운 일이지만 법률에 저촉되는 것이 없다면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완전한 법치주의라면 말이죠.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또 한 누리꾼은 가끔 법이란 게 사회 통념과 거리가 너무 멀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이번 사건이 그런 것 같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아들이 한 변명이 더 와닿지가 않습니다. 사업차 지방을 오가다 생긴 교통사고를 처리하느라 바빠서 통상적인 장례식을 미루었을 뿐, 어머니의 장례식을 6개월간 미루었을 뿐, 그리고 과태료 5만 원이라고요? 아, 참. 다음 소식은요. 이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이라면 관심 있게 들으실 내용입니다. 앞으로 군 장병들이 어머니가 직접 쓴 편지를 들으면서 잠잘 수 있다고요? 네, 앞으로 군 장병들이 어머니가 직접 쓴 편지를 들으며 잠에 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의 편지가 녹음된 음원은 각 군으로 배포되어 취침 전 등 근무 외 시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네. 국방부는 장병들의 심신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모님들의 편지 음원 제작을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하, 그냥 이게 손편지, 종이편지가 아니고 음원으로, 목소리로 보내는 편지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국방부는 좀 아이디어를 낸다고 낸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잠들 때 어머니의 편지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효과가 어떨까 좀 궁금증이 드는데 이 소식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네. 웃픈 댓글들이 참 많았는데요. 네. 한 누리꾼은 안 그래도 피곤한데 그 시간에 잠 한숨 더 자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남겼는데요. 이 댓글에 많은 누리꾼들이 공감한다면서 대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오히려 장병들을 더욱 심란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감성적인 것 말고 제대 후에도 현실적인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장병들 급식부터 개선해 주시길이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또 방탄복은 총알을 못 막는 것으로 주지만 엄마 편지 듣고 참아라 이런 건가라면서 국방부의 아이디어를 아주 꼬집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자 본질에 더 충실해 달라 이런 또 아주 날카로운 비판들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박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처음에 웃픈 요즘 다 아시죠? 온라인 신조어인데 웃기면서 슬픈 얘기, 웃픈 댓글 정말 웃픈 댓글이네요. 자, 이번 한 주도 이것 때문에 일주일을 희망 속에서 보냈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매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제 이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갈 때 살 때가 있는데요.
바로 로또 복권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권 1등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분이 1년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요? 네, 이번 주말에도 인생은 한 방이다를 외치면서 복권 살 계획이신 분 많으실 텐데요. 네. 로또 1등 당첨금 약 36억이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 11일, 제645회차 로또 1등 당첨자가 1년째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죠. 1등 미수령 당첨금 지급 만료 기한은 오는 4월 12일까지인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전액 복권 기금으로 귀속돼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쓰인다고 합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이 쓰이는 사업들은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야 이걸 모르고 있는 거면 이분은 정말 참 나중에 혹시 알게 되면 안타까우시겠군요. 땅을 치고 후회하시겠죠. 네, 혹시 제 복권이 아닐까 하고 봤더니 지난해 4월 11일에는 제가 복권을 사지 않았군요. 네, 자, 이 소식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이 복권 구입 장소가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한 편의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누리꾼은 망우동에 살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선 절대 로또 당첨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기도 하는구나. 나만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남겼고요. 또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로또 진짜 한 번만 당첨돼봤으면 소용이 없겠다. 로또 맞은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등 당첨자를 부러워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또는 뭐 항상 부러움의 대상인데 말이죠. 네네. 이게 정말 그렇군요.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댓글 톡톡 비주얼 다이브의 박정은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칠성사이다 모델 임시안입니다. 겨울을 잊은 채 변치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상암 DMC 가재울 뉴타운 옆이네. 담 넘어 바로 학교래. 단지 내 실개천, 어머 수영장까지? 여기가 어디야? 들리세요? 1061세대 대단지 DMC 2차 아이파크 1670-1350 현대산업개발.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 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내리네 내리네 내리네. 나쁜 콜레스테롤 올리네 올리네 올리네. 좋은 콜레스테롤 쿠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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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코사놀. 레인보우 폴리코사놀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레인보우 이샵에서 구입하세요. 네, 아까 안내 말씀드렸는데 벌써 오늘 사전투표하신 청취자분들 많은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몇 개 읽어드릴게요. 5548님, 저는요 점심시간을 이용해 투표했는데요. 간편하고 시간도 2분 정도 소요됩니다. 참 빠르네요. 참고로 저는 후보자와 정당을 다르게 투표했습니다. 이런 멘트까지 주셨습니다. 자, 1160님. 처음 투표권을 행사한 딸과 함께 지역 일꾼을 뽑는 투표를 해서 뿌듯했고 무엇보다 기다리지 않고 빨리 끝나서 좋았습니다. 이게 참 간편하고 좋군요.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따님과 함께 가족끼리 함께 가면 참 뿌듯하죠.
벌써 제가 투표한 후보가 당선된 것 같아요. 이런 기분 전해주셨고요. 4621님, 은평구에 사는데 회사 근처 연남동에서 했습니다. 정말 편하네요. 꼭 투표하세요. 아마 이런 느낌 많은 분들 좀 공유하실 것 같은데요. 자, 8753님, 사전투표 출근하며 시원하게 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많은 사람이 할 것 같네요. 시간 절약이 될 거니까요. 대학생 아들에게도 사전투표하라고 문자를 2번 보냈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부모님이십니다. 자,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고요. 7시 뉴스 이 투표와 관련된 마감 투표일 등 해서 자세하게 들으시고 3부에 찾아뵙겠습니다.